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앙보훈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올여름 단기 선교에 나서는 교회들이 늘어나며 선교계에서 현지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구가 3천만 명에 이르지만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을 위한 선교회가 출범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부룬디에서 음악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박효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새 에덴교회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앞두고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보훈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앙보훈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정부는 북한이 서해상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통 같은 대비태세와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길고 위훈을 기렸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후손과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 등 주요 식순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름철 많은 교회들은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해외 단기 선교에 나섭니다. 선교만큼이나 중요한 건 참가자 모두의 안전인데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선교계에서는 현지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두 번째가 되는 올해는 예년보다 단기 선교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외여행 제한이 풀려 선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작년 초와 다르게 각 교회들은 올해 연초부터 선교 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교회들은 현지 선교사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름철 단기 선교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크고 작은 교회에서 문의가 좀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여름에 진행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2019년 이전보다는 못한 숫자지만 작년 2021년이나 2년보다는 눈에 띄게 조금씩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교만큼이나 중요한 건 참가자 모두의 안전. 기대감에 부풀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금물입니다. 이에 한국위기관리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여름철 단기 선교를 앞두고 교회들의 철저한 대비와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종교 이념이 다른 국가에서는 선교 활동에 있어 해당 국가의 규율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션 파트너스 최주석 선교사는 동남아와 아랍 지역에서 현지의 풍토를 고려하지 않은 선교 활동으로 추방됐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인도에서 외국인 선교 활동을 금지하는 현지법을 위반해서 50일 동안 구류에 처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도 현지 무슬림 가정을 방문해서 기독교 관련 내용을 언급하다가 선교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또 선교사 피랍 이후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던 과거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위협에도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돈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일하게 타협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선교계의 룰을 깨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납치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납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게 한국 사람은 캐시를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더 이게 타겟이 되는 거니까. 이외에도 한국위기관리재단은 대다수의 사고가 복음을 전파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물놀이를 즐기다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여름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걸 안 지키면 사고가 일어나고 미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별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불감증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일본과 대만 등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사례 등을 공유하며 한국교회의 단기 선교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관리재단은 실제 성도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단기 선교를 떠날 예정인 교회들은 안전수칙을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인구가 3천만 명에 이르지만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 우리나라에는 300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데요. 미전도 종족인 쿠르드족의 복음화를 위해 쿠르드 선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인구 3천만 명에 이르지만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은 대다수가 이슬람교인 미전도 종족입니다. 6일 쿠르드족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와 성도들이 모여 쿠르드 선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다 무슬림으로 알고 있고 쿠르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리아 전쟁이 난 이후로 그들이 레바논이나 주변 나라를 가서 많은 현지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쿠르드 교회는 채 10년이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이라크, IS 등으로부터 수차례 배반당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가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쿠르드족의 시선이 머문 이유입니다. 쿠르드인들은 전쟁과 많은 핍박을 거치면서 이제 겨우 교회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이 전쟁과 핍박을 당한 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쿠르드 교회를 우리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멘토해 줄 수 있는. 이날 창립 예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쿠르드 선교회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예배에 모인 이들은 소수민족과 핍박받는 민족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무는 쿠르드족은 300명 정도. 이 중 한 명인 레이잔 마모 씨는 먼 타지에서 자국을 위한 선교회가 출범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مسرور انه تم تاسيس هذه الجمعيه اللي هي بعثه الارساليه التبشيريه الكرديه في ابعد دوله تبعد عن كردستان، تبعد عن سوريا، عن العراق، هي دوله كوريا. يعني مندهش بشكل ايجابي مش بشكل سلبي ان هذا الشيء اللي صار. بتمنى في المستقبل القريب انه يكون في خطوات ايجابيه من اجل مساعده الاكراد في اي مكان. 쿠르드 선교회는 쿠르드 선교의 비전을 품은 교회 단체들과 함께 한국 교회와 쿠르드 교회 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올 가을에는 쿠르드 목회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음악교사에서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국의 박효필 선교사와 부룬디 성가합창단이 그 주인공인데요.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동부 부룬디에서 온 20명의 합창단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하모니. 그들의 언어에 이어 한국어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노래합니다. 합창단을 이끄는 이는 탄자니아와 부룬디, 가봉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음악교육 사역을 이어온 박효필 선교사입니다. 박 선교사와 그의 손길로 탄생한 부룬디 성가합창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간 여러 한국 교회를 방문하며 공연을 선보이고 예배에 참여해 함께 신앙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Try to show our love to God and try to show also to spread the love that we have Jesus Christ have given us. Our vision of next step is just to bring what we have learned here in Korea to Burundi. 30년 이상 음악교사로 교직에 몸담았던 박 선교사는 오직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정년보다 이른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졌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전문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악기 연주와 화성 이론, 성악 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손을 모르니까 오손에
질문할 때 이게 도다 그러면 이게 왜 도가 되냐, 왜 도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이것이 도라고 여기 약속을 했다. 니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시켜가면서 교육시키죠. 제일 중요한 게 약보 교육, 이론 교육. 8년간 섬기던 탄자니아에선 정부 정책으로 선교 비자가 중단되면서 지난해부턴 이웃나라 부룬디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청년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와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창단한 박 선교사는 이제 현지인들을 위한 교육과 구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선교센터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로서 특별한 지원 없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삶을 일궈나가는 청년들이 있어 멈출 수 없습니다. 부룬디가 너무 열악한 거 다 아시잖아요. 세계 최하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비전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와서 한번 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져라. 내가 앞으로 무슨들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질 것인지 거기서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걸 좀 봐라. 한편 박효필 선교사와 부룬디 성가합창단은 오는 30일까지 서울과 부산, 여수 등 전국을 돌며 12개 교회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새 에덴교회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보훈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소강석 새 에덴 담임 목사는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인 30여 명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텍사스에서 참전 용사와 가족을 초청해 보훈 행사와 추모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에선 오는 23일 새 에덴교회에서 6.25 참전용사 초청 나라사랑 보훈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 에덴교회 참전용사 보훈 행사는 소 목사가 지난 2007년 미국을 방문하며 6.25 참전 노병 리딕 나다니엘 제임스를 만난 것을 계기로 18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소 목사는 간담회에서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훈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보훈은 국가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며 한국교회와 국민 모두가 보훈문화 운동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학대 징계위원회가 4일 박영식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영식 교수는 이날 개인 SNS에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이 아니고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제 마음 놓고 제대로 싸울 수 있어 기쁘다며 학교 측의 교수 해임권의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서울신대는 2019년 박영식 교수가 교단의 창조 교리에 반하는 유신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박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날 박 교수를 최종 해임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교화 중심의 기독교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담장안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담장안 전시회는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지만 문화예술작품을 통해 수용자들의 정서순환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전시회는 교도소 내에서 4개월간 진행됩니다. 소망의 종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왕실 도자장인 유인근의 2세이자 설치 도예가인 유승현 작가의 초대전으로 진행됩니다. 도자로 만든 종을 입체적으로 설치하고 종을 형상화한 작품 20여 점도 전시됐습니다. 수용자들은 직접 후회와 반성, 꿈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작품도 있습니다. 작업에 함께한 수용자는 앞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작품을 통해 수용자들의 마음 깊이 소망의 씨앗이 심겨 진정한 거듭남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익산 대장교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쉐마 캠핑 행사를 열었습니다. 벌써 3회째 진행된 쉐마 캠핑은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캠핑 문화와 연계한 대장교회 가족복음 프로젝트의 하나로 3040 세대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회 때는 이제 광야의 장막을 치는 훈련 연습을 했고요. 작년에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홍해를 건네는 컨셉으로 했고, 또 올해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경험하는 컨셉입니다.
김 목사는 교회 안에서 캠핑을 통해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캠핑 안에서 진행되는 말씀 나눔, 먹거리 교제, 예배의 만남이라는 333 프로그램 외에도 찬양 집회를 통한 은혜 나눔으로 참석한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 3년 동안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최근 넉 달 연속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식용유와 간장, 참기름, 고추장과 된장 등 기초재료 상승폭이 컸습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6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외식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들보다 더 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 웨딩업체, 또 유명 음료 제조, 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중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을 거부한 불법 리딩방 관련자 16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인공지능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 원, 많게는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코인 업체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3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해 약 100년 뒤에는 2천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일 통계청이 2022년 인구 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출생, 사망, 인구 이동 추이를 반영한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54년 전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년보다 1.0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2022년 마이너스 0.19%에서 2034년 마이너스 0.20%, 2041년 마이너스 0.42% 등 점점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카카오에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한러 관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며 불행히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영내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덧붙일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6일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학교 내 하마스 근거지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 공격으로 최소 30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스라엘군이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테러범들이 이 학교를 자신들의 엄폐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공습 전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에 진입하며 시총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5.16% 급등한 1,22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110억 달러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시총 3조 달러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6개월 만에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한 애플을 제쳐 시총 2위 자리에 올랐고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도 1,400억 달러로 좁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에 내리는 비는 대부분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부산 26도, 대구 29도, 제주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또 각 지역의 시민들이 동참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했는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하는 건 현재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